한자 이야기, 낱말 이야기 1029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달월자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사실은 달월이라는 것은 한자에서 상당히 많이 쓰는 글자죠. 그렇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달월 또는 육달월이라고 하는 거기에서 조금 더 생각해 볼 것이 몇 개 있다는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제가 한자 공부를 하면서 나름대로 정리한 것인데요. 이 달월과 관련된 한자들의 모양이 어떠냐 하면, 첫째, 하늘에 떠 있는 달을 가리킨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달월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고기를 뜻하는 달, 흔히 육달월이라고 하죠. 그리고 또 배와 관련된 글자인데 달월자로 모양으로 쓰이는 것이 있다. 그리고 조개를 이렇게 꿰미라고 할까요? 조개를 이렇게 달아놓은 그런 모양과 관련된 달월자를 쓰는 그런 글자도 있다. 뒤에서 보면 알겠습니다. 그리고 달월자가 누워있는 모양이다. 그런 것은 어떤 글자가 있느냐. 그리고 달월자가 좀 간략화된 모양, 획이 하나 줄어든 모양이다. 그것은 어떤 글자들이 있느냐 하는 이러한 한 6가지 걸쳐서 달월이라는 글자가 사실은 이 하나로 쓰이지만은 조금 유래가 다른 것들이 있다는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 하늘에 떠 있는 달이에요. 그렇죠? 이 달의 모양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보면 흔히 갑골문이다, 금문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 갑골문에는 이런 모양이다, 금문에는 이런 모양이다, 소전에는 이런 모양이다. 그래서 이게 해서체로 정착이 되면서 이러한 달월의 모양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 달월자를 좀 유심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표시를 했는데, 빨간 표시를 했는데, 달월인데 이것이 두 개의 획이 있는데 이 오른쪽에 붙지 않았어요. 왼쪽에는 붙었는데 오른쪽에는 띄어져 있다. 여기가 띄어진 모양이다. 이렇게 되어 있겠어요. 그럼 모든 달월자가 이렇게 띄어져 있느냐? 그것은 아니에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 두 번째는 이제 육달월이다. 흔히 고기육자입니다. 고기육자가 이렇게 다른 글자와 합쳐서 붓으로 쓰일 때 달월자의 모양을 띈다.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고기 모양을 갑골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문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전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다. 앞에 하늘에 떠 있는 달과 모양이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해서체로 쓸 때는 이러한 고기 육자를 씁니다. 근데 이것이 다른 글자와 합쳤을 때 이러한 모양으로 쓰일 때가 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육달월이라고 한다. 자, 그러면 앞에서 본 하늘에 떠 있는 달과 고기를 뜻하는 육달월은 모양이 어떻게 되느냐?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자, 위에가 이제 하늘에 떠 있는 달이에요. 아래가 고기를 뜻하는 육달월이다. 처음에는 모양이 별로 닮지 않았습니다. 여기에서 상당히 많이 닮았습니다. 그렇죠? 서전에서 상당히 많이 닮았다. 그래서 하늘에 떠 있는 달이 해서로는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 띄어져 있습니다. 왼쪽에는 붙어 있고 오른쪽에는 띄어져 있다. 그런데 고기 육자가 달월의 모양을 띌 때는 이것은 사실은 뒤에 붙어 있어요. 붙어 있다. 그런데 자, 떨어져 있는 것과 붙어 있는 것을 일일이 구별해서 쓰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이 떨어져 있는, 하늘에 떠 있는 달도 이러한 모양으로 같이 쓰게 된다. 한 가지의 모양으로 쓰게 된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쓰는 달월은 이 글자를 쓴다. 이렇게 띄어져 있는 것을 굳이 가려서 쓰지 않는다. 그리고 지금 현재 컴퓨터 폰트에도 거의 나와 있지 않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물론 손으로 쓸 경우에는 붓으로 쓴다든지 할 때는 이렇게 원래의 모양을 찾아서 띄어 쓸 수도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인 인쇄체는 이렇게 쓴다. 이렇게 되겠죠. 자, 이러한 이제 글자가 하늘에 떠 있는 달, 그리고 고기를 뜻하는 육달월의 각각 어떤 글자를 만드냐면, 밝을 명자는 하늘에 떠 있는 달이에요. 그리고 초하루삭도 마찬가지예요. 기약할 기도 이렇게 하늘에 떠 있는 달이에요. 아침조도 하늘에 떠 있는 달이다. 여기에서 이 부분을 굳이 이렇게 띄우지 않고 다 붙여서 이렇게 썼다. 지금은 그렇게 쓰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원래는 띄어져 있었던 것이다. 자, 이제 육달월을 보면 여기 이슬유다, 기를육이다, 그렇죠? 간이다, 그리고 뼈고리다. 여기에서는 사람의 신체라든지 또는 고기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된 글자를 쓸 때는 이 육달월을 쓴다. 이것이 일반적으로 보면 어떻게 구분하느냐? 글자의 오른쪽에 왔다. 글자의 오른쪽에 오면 대부분 하늘에 떠 있는 달을 뜻합니다. 그렇지만은 그렇지 않고 아래쪽에 온다든지 왼쪽에 온다든지 이럴 때는 일반적으로 육달월을 가리키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는 배주자. 이것이 배를 뜻하는 주입니다. 배주가 변한 모양이다. 이렇게 변천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것이 이러한 모양으로 바뀝니다. 이 모양은 다룰과 비슷하지만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이것이 이제 이것도 따로 구분해서 쓰자면 좀 복잡하겠죠. 글자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쓰는 다룰 또는 육다룰의 모양을 쓰고 있다. 이렇게 되겠어요. 그렇지만은 이것이 다른 글자와 합쳐서 쓸 때는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이러한 모양을 가질 수가 있다. 이렇게 나오는 폰트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쓰지 않고 이 다룰을 써서 글자를 만드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전자도 마찬가지예요. 앞전자도 이 부분은 배를 뜻합니다. 배를 뜻함으로 이렇게 쓰는 것이 원래는 맞겠지만은 실제로 쓸 때는 이것도 이 다룰자로 같이 쓴다. 이렇게 되겠어요. 그래서 같은 다룰자를 쓰더라도 그 원래 시작이 배와 관련된 글자도 이런 식으로 다룰을 쓰고 있다. 이렇게 되겠죠. 자, 네 번째는 이제 조개 꿰미가 변한 모양이다. 이렇게 조개를 이렇게 묶었어요. 그렇죠? 조개를 이렇게 묶었다. 이것은 이제 나란히 묶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글자가 벗을 뜻하는 붕이에요. 벗붕이다. 친구할 때. 그렇죠? 이것이 이 모양이 이렇게 다룰자 두 개를 이렇게 같이 놓은 모양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되겠죠. 이것도 사실은 원래는 이런 모양이다. 원래는 이렇게 써서 두 개를 쓴다. 그렇지만은 지금은 다룰자 모양으로 쓴다. 그래서 법붕자를 보고 다리 두 개다. 이렇게 생각하면 원래 글자하고는 좀 다르다. 원래 글자는 이 그림 글자에서 이러한 모양으로 갔다가 이 모양이 다시 다룰자로 넘어와서 우리가 쓰고 있다. 이렇게 되겠죠. 다섯 번째는 다룰자가 누운 모양이다. 이런 글자 가끔 나오죠. 네. 다룰자인데 옆으로 비스듬히 누워 있어요. 제사제자. 네. 제사제자도 왼쪽에 다룰입니다. 다룰이 육다룰이에요. 사실은. 네. 고기를 뜻하는 글자다. 그래서 누워 있다. 그 흔들릴 요자. 예. 요동을 친다 할 때, 그렇죠? 요람이다 할 때 쓰는 글자는 이것도 육다룰이다. 장수장자, 예, 장차 장자. 이것도 육다룰이 모양이 좀 누워 있는 모양이다. 그것을 이런 글자가 나올 때 이렇게 해서 육다룰이 좀 누워 있는 모양이구나. 이렇게 구분을 하면 되겠죠. 네, 여섯째는 다룰, 특히 누워 있는 이 다룰, 육다룰이 좀 간략화된 모양이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나로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흔히 저녁석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저녁석인데 이것은 다룰, 그렇죠? 다룰에서 획이 하나 생략된 것이다. 그래서 저녁을 얘기한다. 이렇게 뜻하기도 하고, 또는 육다룰, 육다룰에서 획이 하나 생략된 것이다. 그렇다면 이것이 고기를 뜻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박외다 할 때, 외, 내외 할 때 외입니다. 이것은 저녁이다. 그렇죠? 저녁에 치는 점이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하늘에 뜨는 달이 좀 간략화된 것이다. 예를 들어서 저녁석이 두 개 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육다룰이 두 개다. 이 글자가 두 개인데 여기서 획이 하나씩 생략된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마늘다에서는 이 저녁석이 겹쳐 있는 모양이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이것은 고기가 겹쳐 있는 모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고기가 겹쳐 있으므로 많다. 이렇게 되겠죠. 네, 옮기리자에서도 이것이 고기가 겹쳐 있는 마늘다가 왔다. 그래서 많다라는 뜻으로 새길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6가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다룰과 관련된 한자가 지금은 일반적으로 이 모양 또는 좀 변형된 모양이 있습니다만 각각 유래를 가지고 왔다. 가장 대표되는 것이 물론 하늘에 띄는 달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많이 쓰이는 것은 고기를 뜻하는 육다룰이 많이 쓰인다. 배주자에서 온 것은 글자는 많지 않습니다만 모양이 변해서 다룰로 나타나 있지만은 실제로 옛 글자를 보면 배주에서 나왔다. 이런 글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개꿰미와 관련된 달은 거의 법붕자, 그렇죠? 법붕자와 관련된 글자가 대표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룰이 누워있는 모양, 그렇죠? 이렇게, 네. 제사를 지낸다. 손으로 이렇게 제사를 지낸다. 고기를 들고 제사를 지낸다 할 때 이 모양이죠. 그리고 다룰이 간략화된 모양. 네, 이렇게 해서 한자로 보면 저녁석이다. 두 개가 있을 때는 이 글자들이 저녁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고기를 뜻한다 하는 이런 모양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자를 하면서 다룰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많이 나올 때 사실 일일이 이걸 찾을 필요는 없습니다만 굳이 따져본다면 이러한 여러 가지 형태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